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어냐, 이따 볼 텐데 웬 연락이니? 어머님 어떡하죠? 익산에 큰 고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새벽에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거기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녀와야지. 가게 걱정은 말거라. 어머님, 다리도 안 좋으신데 저 없이 혼자 가게 계시는 거 너무 마음 쓰여요. 괜찮아, 괜찮아. 최대한 내가 잘 해보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동서한테 연락해서 하루만 좀 부탁해볼까요? 걔가 오란다고 오겠니?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연락해볼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얘는 참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집안에 그런 큰일이 났는데 너가 마음이 더 안 좋지. 내 걱정은 말고 길 조심해서 천천히 다녀오렴. 네, 어머니. 다녀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동서. 네, 형님. 웬일이세요? 다름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급하게 익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혼자 가게 일 하시게 하는 게 마음에 너무 걸려서 동서가 괜찮으면 오늘 나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아유, 당연히 안 되죠, 형님. 어? 혹시 바쁜 일이 있는 거야? 바쁜 일 없어도 못 나가요, 거기는. 어머님이 몸이 성하신 것도 아니고 혼자 무거운 거 옮기는 것도 힘들고 하시니까 바쁜 일 없으면 동서한테 하루만 부탁 좀 할게. 응? 안 된다니까요. 그 작은 가게에서 제가 어떻게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둘이 붙어 있어요. 더군다나 실내도 아니고 호떡이랑 어묵 파는 사방 다 뚫린 노점이잖아요. 저 추위 잘 타서 안 돼요.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온열기도 있어서 엄청 춥지는 않아. 아무튼 싫어요. 그리고 형님, 제가 그런 데 나가서 멀뚱히 서 있을 얼굴로 보이세요? 어? 형님이야. 어머님이랑 같이 일도 오래 하셨고 시장 사람인 게 다 티나지만 저같이 맨들맨들한 얼굴이 어울리기나 하겠냐고요. 일 도와드리는데 얼굴 맨들거리는 게 무슨 상관이야? 호떡 튀기면서 기름 튀는 것도 싫고 남들이 먹던 오뎅꼬치 주섬주섬 하는 것도 싫고 아무튼 싫어요. 매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딱 하루야, 동서. 형님도 하기 싫어서 괜히 익산 핑계대고 뺑이 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게 제가 그놈의 호떡 장사 좀 접으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돈 몇 푼이나 번다고 추운데 시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있어요. 40년 넘게 그 호떡 어묵 판 돈으로 우리 애아빠랑 도련님 다 키우시고 장가 보내신 거야.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솔직히 볼수록 구질구질해요. 구질구질이라니? 저희 친정에서는 아직도 어머님이 식당 운영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어디 창피해서 노점상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말이죠. 동서, 그럼 어머님이랑 같이 일하는 나도 창피하겠네? 형님도 좀 그래요. 그렇게 일하고 싶으시면 다른 데서 하시면 좀 좋아요? 오히려 형님이 옆에 계시니까 어머님이 더 그 장사를 못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어머님한테 얼마나 활력이 되고 있는데 일 그만두시면 오히려 어머니 더 병나셔. 연세도 많으신데 뭐 얼마나 장수하시겠다고. 동서, 진짜 말이 심하네. 도와주기 힘들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해? 전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평생 시장에서 썩기 싫으면 하루빨리 손 떼고 다른 일 하세요. 아무튼 못 도와준다는 말이지? 알겠어.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명절 이틀 전. 동서, 난 내일 미리 어머님네 가서 음식할까 하는데 동서는 언제쯤 올 수 있어? 저요?
저 못 가요. 애 아빠랑 애만 보낼게요. 도련님만 오신다고? 동서 어디 아파? 저 친구들이랑 강원도에 풀빌라 잡아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풀빌라? 네, 간만에 가서 신나게 놀려고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이번 명절에 못 온다는 거야? 네, 내일 오후에 출발해서 휴일 다 끝나고 와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인데 가족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 보내면 좋을 텐데. 밥이야 뭐 한 번 같이 안 먹는다고 죽나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연락 안 드렸어? 동서 안 오는 거 모르시던데. 어제 장사 끝나고 장도 얼마나 많이 봤다고. 동서 좋아하는 만두도 해주신다고 만두 재료 바리바리 싸가셨어. 누가 만두 해달랬나? 사 먹으면 되지. 사정이야 어쨌든 못 오면 못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좀 드리지 그랬어. 애 아빠가 가니까 그 사람 실컷 먹여주세요. 어머님 많이 실망하시겠다. 어머님이 아니라 형님이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어? 혼자 음식 하셔야 되니까 심통나신 거 아니냐고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형님도 사실 놀러 가고 싶은데 제가 먼저 선수 친 거죠? 아니래도. 그 명절 때마다 매번 챙기는 거 지겹지 않아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 이제 각자 개인 플레이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아직 멀쩡히 계신데. 그리고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명절 때는 제사도 지내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거지. 명절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도 못 볼 텐데?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우 제발 개인 플레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서는 가끔 보면 가족이란 느낌이 안 들어. 솔직히 우리는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어차피 부잣집도 아니고 어머님이 특별히 물려주실 것도 없는 집안인데 더 이상 연결고리가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동서 또 시작이다. 제발 부탁인데 말 좀 가려서 해. 형님도 시댁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그게 형님한테 도움된다니까요. 아무튼 이번 명절 때 동서 못 온다고 내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그래도 동서가 전화는 한번 드려. 생각해 볼게요. 수고하세요. 준성아, 큰엄마야. 네, 안녕하세요. 준성이 학교 공부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지? 네? 네, 잘 지내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하나 시장 지나가지 않았어? 네? 큰엄마가 준성이 친구들이랑 시장 지나가는 거 보고 호떡 하나씩 주려고 불렀는데 큰엄마 못 봤어? 아, 봤어요. 그렇지? 큰엄마가 되게 여러 번 불렀었거든. 눈도 마주친 것 같았는데 큰엄마랑 인사도 좀 하고 호떡도 먹고 가지 그랬어. 그게 엄마가 하나시장 지나가도 할머니랑 큰엄마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해서요. 어? 엄마가 왜? 네, 특히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더 창피하니까 최대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큰엄마 창피하다고 그랬어? 네, 그랬구나. 준성이는 정말 창피했어? 아니에요. 저도 호떡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알면 혼낼까봐. 앞으로는 호떡이랑 어묵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할머니랑 큰엄마 아니고 그냥 준성이가 돈 내고 사 먹는 것처럼 하면 되지. 응? 그래도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언제든지 와. 동서,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네. 준성이한테 시장 지나갈 때 우리 호떡집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어? 네. 왜? 준성이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 얘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할머니랑 큰엄마가 그 시장 바닥에서 노점상 하는 거 보여주기에 창피할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애들 학교에서 무슨 브랜드 아파트 사는지 얘기하고 아빠 무슨 차 끌고 다니는지 갖고 무리지어서 놀아요. 그런 애들이 준성이네 호떡집 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너무 비하기 심하지 않아? 형님은 애들 너무 신경 안 쓰고 막 키워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요즘 그런 거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나는 그렇다 치고 어머님한테는 너무하지 않아? 어머님이 준성이가 일부러 그냥 지나친 거 눈치채시고 시무룩해 하시던데? 그러게 누가 그런 코딱지만한 호떡집 목숨처럼 붙들고 있으라고 시켰나요? 어머님도 참 웃기셔. 귀한 손자인데 서운하실 법도 하지. 귀한 손자 생각하시면 얼른 때려치우시고 집에나 계시지. 뭐하러 일부러 애 아는 척해서 창피 주려고 그러신대요. 참나. 동서, 어머님 마음은 그게 아니지. 형님도 자꾸 어머님 하면서 편들지 마세요. 뭐 콩고물이라도 나올 만한 집구석인가요? 콩고물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야. 가족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면서 지내자는 거야. 앞으로 준성이한테 시장 절대 지나가지 말라고 시킬게요. 동서! 앞으로 시장 가고 싶어도 갈 일 없긴 하겠네요. 무슨 말이야? 형님이 거기서 열심히 호떡 굽고 계실 때 저는 주식 공부해서 대박 쳤거든요. 주식? 네. 형님이 시장에서 몸으로 때우고 있을 때 전 머리를 썼잖아요. 형님, 이래서 사람은 머리를 써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많이 번 거야? 한 3억 정도 이득 봤죠? 그 돈 보태서 이 지긋지긋한 동네 떠나서 이사 가려고요. 어디로 갈 생각인데? 여기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준성이 시장 지나갈 일 없다고요. 어머님이 많이 아쉬워하시겠네. 가까이 살아도 안 찾아뵙는데요, 뭐. 형님도 제가 주식 좀 알려드려요? 난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평생 거기서 호떡 팔아봐요. 1억은 고사하고 어디 100만 원이라도 떨어지나. 참, 제 주식 얘기 어머니한테 비밀이에요? 왜? 우리 갑자기 큰돈 생긴 거 하시면 냉큼 떼어달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동서는 아직도 어머니를 그렇게 몰라? 어머니가 어디 그럴 뿐이야? 돈 앞에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머님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남의 것 한 번도 탐하지 않고 평생을 근검절약하시면서 기부도 하시면서 사신 분이야. 어머, 그럼 형님도 어머님 옆에서 계속 그렇게 근검전략하시면서 열심히 호떡 파세요. 저는 머리 써서 돈 벌게요. 동서가 잘 돼서 좋은데 주변에서 주식 관련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어. 동서도 조심해. 무식한 사람이나 당하는 거지. 저는 계속 승승장구할 거예요. 아무튼 저 집 알아보느라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해요. 얘야. 네, 어머님. 오늘 내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이제 점포를 슬슬 정리할까 하는구나. 네? 왜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는 게 부족하세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큰애 너는 지금 나한테 너무 넘치게 잘해주고 있지. 그럼 왜요? 어머님, 그나마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시장 나와서 상인분들이랑 이야기도 하시고 활력 찾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몸이 많이 힘드세요? 힘들기보다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영감도 없는 서울에 더 있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동생들 다 있는 경주로 내려가 지낼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모님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걔네도 이제 영감 다 죽고 지네끼리 오순도순 모여 사는데 나도 거기 갈까 싶어. 점포 오래 하셨는데 서운하지는 않으세요? 시원섭섭하지.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한테 뭐가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일찍 시집와서 해준 것도 없는데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나 돕겠다고 같이 이렇게 호떡집 해준 게 벌써 몇 년째니. 참, 시간 빠르다, 응? 전 어머님이랑 같이 해서 좋았죠. 저도 엄마 없이 자랐는데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 되어주셨잖아요. 너가 정말 고생 많았지.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경주 내려가면 이모님 댁에서 같이 머무르실 거예요? 그 집 방 몇 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경주에 우리 세 자매 지낼 만한 전원주택 하나 지었으면 하는구나. 주택을요? 지금 사는 집 처분하면 경주에 그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데요? 사실 저 맞은편 1층에 약국 들어가 있는 4층짜리 건물 있잖니? 네, 그거 내 명의로 되어 있단다. 네? 어머님이요? 평생 호떡만 열심히 찍어 누르면서 살던 나한테도 그런 좋은 일도 생기더구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머님? 이 시장에서 40년의 장사하면서 계속 건물 시세를 관심 있게 봤지. 18년 전에 저 건물이 아주 싸게 나왔었어. 그때 네 시아버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망보험금이랑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랑 해서 저걸 매입했어. 18년 전이면 지금은 딱 5배로 올랐더구나. 세상에나. 나는 이제 다 늙고 경주 가서 자그마한 밭이나 가꾸면서 자매들이랑 옹기종기 살다 죽으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래서 말인데 저 건물을 너한테 물려줄까 한다, 얘야. 네? 어머니, 저걸 너한테 줄 테니 너가 팔든지 아니면 계속 두고 세를 받든지 하려무나.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동안 애비들한테도 말 안 했단다. 혹시 땀만 먹고 일 게을리하지는 않을까 하고. 네, 저도 애아빠한테 아무것도 들은 적 없었어요.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늙은이가 갑자기 요새 떠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그냥 내 할 일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너같이 착한 며느리가 또 선물처럼 내려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 난 너무 행복했단다. 전 그냥 제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나야 워낙 오랫동안 일해서 습관이 됐다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이 야외 노점에서도 열심히 해주는 널 보면서 너밖에 저 건물을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라고 진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내가 더 고맙지. 네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저 건물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나 경주 내려가면 이 호떡집도 그만 접고 너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응? 어머니. 형님. 동서. 이게 무슨 일이래요. 세상에나. 우리 이제 고생 다 끝났어요. 형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동서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에이, 형님. 그 건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시세 완전 세던데 당연히 파실 거죠? 저희 얼마나 떼어주실 거예요? 떼어주다니? 동서한테? 내가 왜? 형님, 당연하죠. 우리 둘 다 이씨 집안 며느리인데 나눠 가져야죠. 그 건물은 어머님이 내 명의로 해주신 거야. 명의는 형님이지만 가족끼리
부모님 재산 나눠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참나 웃기네. 그리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동서,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정말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건물을 혼자 꿀꺽 하시겠다고요? 꿀꺽이 아니라 나한테 물려주신 거라니까? 애아빠도 손 못 대게 어머니가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어. 나한테만 온전히 다 주신 거야. 호떡 파는 것 좀 도와줬다고 그 큰 건물을 다 형님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그깟 호떡이 아니라 어머님은 내 정성을 봐주신 거야. 어머님 정말 힘들 때 동서가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어? 어머님 점포하는 거 창피하다고 면박을 주질 않나. 명절이나 생신 때 코빼기를 비추기라도 하나. 무슨 양심을 갖고 건물을 나눠 갖겠다고 하는 거야? 그야 가족이니까. 콩고물도 안 떨어지는데 무슨 가족이냐고 동서가 말하지 않았나?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는 똑똑해서 주식으로 큰 돈 벌 사람인데 건물에 뭘 눈독을 들이고 그래. 형님, 주식으로 좀 번 거랑 건물이랑 지금 비교가 돼요? 그러게, 잘난 척할 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 나는 동서한테 나눠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동서네는 쓰다 남은 호떡 기름도 갖다 주지 말라고 하셨어. 이걸 어쩜 좋나?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제 동서랑 할 말 없어. 원하던 좋은 동네로 이사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래. 어머님은 소원대로 경주에 내려가 남은 여생을 이모님들과 오순도순 지내시고 저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건물 1층에 호떡을 디저트로 겸비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호떡이 워낙 명물로 알려져 있어서 장사도 잘 되지만 건물 월세도 매달 넉넉하게 나와 풍족한 생활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동서는 잠깐 수익을 봤던 주식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투자를 한 결과 생활고가 나날이 심해졌고 동네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며 힘겹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인생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아이 하나를 기르며 최근 얻게 된 직장에서의 업무에 정신없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제게 다정하게 다가와 결혼까지 했었던 남편을 울며 애원하는데도 버리게 된 사연을 말해볼까 해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 공무원 시험은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럼 이제 회사 가려고? 잘 생각했어. 애도 낳았고 나만 버는 걸로는 빠듯한 상황이잖아. 아무리 엄마가 육아 도와주고 있다고 해도 일 더 늘리기도 힘들었으니까. 뭔 소리야? 공무원을 포기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공부를 포기한다고 했어? 그럼 2년이나 투자한 공무원 시험 말고 또 뭘 하려고? 공무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서. 요즘 뉴스 보니까 워라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 같지도 않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7급 내가 준비한다고 해봤자 의욕이 더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변리사 시험을 칠까 싶네. 변리사? 그 시험 엄청 오래 걸리고 공부도 어렵다던데? 공무원 시험도 포기한 사람이 변리사 시험은 어떻게 보려고? 원래 나는 목표가 더 그럴듯해야 진심으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사람인 거 몰라? 그리고 어릴 적에 내가 기차 타고 가다가 용한 점쟁이 만난 얘기했었지? 우리 엄마가 태몽으로 황금 잉어 꿈꾼 것도 맞춘 용한 점쟁이.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누구나 들었을 때 놀랄만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었거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변리사가 답인 것 같아. 이게 운명적으로도 딱 맞는 것 같고
나한테 딱 꽂혀버렸달까? 저번에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황금 잉어가 아니라 그냥 금붕어 꿈꾼 거라고 말했다던데? 당신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만 2년 넘게 도전해보고 있는데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지. 다시 변리사 시험 친다고 하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야, 엄마가 좋아하고 말고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황금 잉어나 금붕어나 어찌됐건 어류의 금색이잖아. 용한 점쟁이가 한 말을 못 믿겠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걸 기쓰고 말리고 싶은 거냐? 아니면 둘 다야? 아니, 솔직히 나도 다리 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식당 일까지 하는데 이걸 또 몇 년이나 더 하려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당신 대학 졸업할 때 교수님이 직장 추천해 줬었다며. 그런데 그거 마다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패기롭게 말한 거 아니었어? 그때도 딱 지금처럼 무조건 합격할 거고 무조건 열심히 할 것처럼 말했다고. 그때는 너랑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겠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을 때였고, 솔직히 교수가 추천해준 직장도 그저 그런 곳이었는데 점쟁이 말 생각해보면 그건 영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변리사가 딱이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얼마나 좋아? 영어 시험 당신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당신 가르쳐줬던 건 기억하지? 내가 당신 공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해주려고 독해며 문법이며 공부하다가 토익 시험 쳐서 800점 넘게 나온 것도 기억하고?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또 너한테 도움받으라고? 그건 죽어도 싫래요. 이 사람아, 남자 가오가 있지. 내 혼자 힘으로 성취해야 의미가 있다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봉사활동에서 만나게 됐던 남편은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제게도 편견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라 호감형의 인상이었죠. 종종 봉사활동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골골거릴 때도 우연히 얻은 거라며 보약을 챙겨준다거나 병문안을 가는 등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해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정다감한 면모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말았죠. 생활력은 없고 가부장 끝판왕에 뻔뻔하기까지. 만약가 태어난 아들만 없었더라면 참기는커녕 바로 이혼을 했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잘 참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주희야, 김서방이 이제는 변리사 시험 준비한다며? 애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정은 팽개치고 공부만 매진해서 될 일이냐? 솔직히 그쪽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닐 텐데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고 아무런 경력에 스펙도 없으니 엄마가 다 걱정이구나. 엄마, 육아도 도와주고 우리 가정일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나도 걱정이라서 김서방한테 말해봤거든. 그런데 김서방 고집이 워낙에 황소고집이잖아.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변리사 정도는 되어야 자기한테 진심으로 추구할 목표라면서 자신만만하더라고. 사내가 포부가 있어야 한다지만 그래도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렇게 직장 생활 한 번도 없이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변리사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엄만 걱정이다. 그거 적어도 1년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않니? 그건 아주 빠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래. 보통은 3년, 4년 정도는 걸린다더라고. 김서방이 그런 기간 동안 공부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대체 어떡할 거라고 그러니?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시험은 아닐 텐데 말이다. 물어봤더니 그건 걱정 말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보나마나 대책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내가 일을 더 늘리든지 해야지. 안 그래도 식당에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 익숙해져서 주말에도 근무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장님이 권유하시더라고. 몸 불편한 아내는 바깥일 시키고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정말 엄마 속이 다 갑갑하구나. 애만 없으면 네가 그냥 다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싶다만 애가 하필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만약 내가 김서방한테 헌신해서 시험 합격하게 되면 그것도 잘 된 일이잖아. 나중에 다 보답받을 테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받은 은혜 보답하고. 얘는 받은 은혜는 무슨. 너네나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마랑 아빠는 족하다. 엄마, 아픈 몸인데도 아빠랑 같이 우리의 육아 문제 도와주고 있잖아. 만약 도움 없었으면 절대 변리사 시험이고 내가 일하고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나는 네가 그냥 행복한 게 나한테 최고로 보답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 살아 이거사. 김서방이 변리사 돼서 엄마랑 아빠한테 나중에 보답하면 그게 나한테 최고로 행복한 일일 거야. 솔직히 네가 공부를 해도 훨씬 더 잘할 텐데 말이다. 네가 어릴 적부터 글자도 빨리 익히고 셈도 빨랐잖니. 영재 학원 같은 데라도 보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남편도 만나서 더 행복한 가정 꾸렸을 텐데. 네 아빠랑 나랑 맨날 이혼 하니머니 싸워가지고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서 매일매일이 눈물이다. 엄마 아빠 이제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잖아. 아빠도 옛날에야 괄괄했지. 성질 많이 죽어서 나나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고 있고 언젠가는 김서방도 그렇게 변할 거야. 엄마가 헌신한 덕분에 아빠가 변했듯이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육아의 부담을 줄인 덕분에 식당 일을 할 수 있었던저. 그런데 남편은 이러한 저희 가족의 헌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기만 할 뿐 도통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죠. 당신 변리사 시험 시작하고부터 전보다 더 책을 안 보는 거 아냐? 당신이 싫어하는 영어 과목 사라졌다고, 변리사 시험 너무 쉬운 거 같다고 자신만만하더니 왜 그렇게 또 나태해졌어? 나태해진 게 아니라 지금 본격적인 마라톤을 달리기 전에 예열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워밍업 몰라?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달렸다가 부상 입고 탈락해버리는 것보다는 지체되더라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확실한 준비라는 게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 보면서 낄낄거리는 거야? 영상 보고 게임할 시간 다 합치면 수험서 1회도까지도 했겠다. 당신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래?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밖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집에서는 쉬는 공간, 밖에서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분리를 해주는 거라고. 그게 효율이 훨씬 좋다고 하던 거 어떤 교수가 말하는 거 봤다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는 있고 독서실이며 카페며 스터디 카페며 알아보고만 있다 뿐이지 공부하러 나가고 있기는 해? 나 당신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한 거 말고는 공부하러 밖에 나가는 꼴을 전혀 못 봤는데? 꼴. 이게 진짜 말투 사람 화나게 만드네. 원래 전쟁 출전하는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기간을 거치는 거야. 미리 변리사 시험 관련 정보도 알아보고 공부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사소한 장애물들 미리 파악해 두는 거 몰라? 자꾸 짜증나게 하면 더 막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닥쳐. 조만간 변리사 시험 있는데 보나마나 떨어지겠구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운세 보니까 나한테 불길한 색깔이 빨간색이라 그러더라고.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은 당분간 만들지 말고. 알겠어? 당신 아침마다 얼큰한 국 먹어야 시작이 산뜻하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청양고추로 얼큰한 국을 만들면 되지?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쳐 줘야 해? 진짜 갑갑하다. 갑갑해.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나태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이던 남편. 수험서만 이 종류, 저 종류 비싼 돈 들여 잔뜩 사놓고 결국 한 페이지도 제대로 보지 않는가 싶더니 당연하게도 시험은 탈락하고 말았죠. 남편은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스터디 카페를 1년치 끊어둬야겠다는 둥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바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저로서는 속이 터져 참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죠. 이제 와서 스터디 카페 싼 곳을 알아보겠다면서 또 하루 종일 스터디 카페 검색이야? 게임하고 TV 볼 시간에 그거 미리 했었으면 됐잖아. 원래 닥칠 때 해야 제일 효율이 좋은 법이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그러면 공부도 좀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 시험 기간 다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냐고. 원래 변리사 시험 평균 3년으로 잡고 있는 건 몰라? 나야 뭐 첫 도전이었고 시험 치르기까지 기간도 얼마 없을 때 시작한 거잖아. 그거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2년 내로 합격하는 셈이니까 오히려 좋지. 늘 자신만만하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지고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게 당신이란 사람이잖아. 스터디 카페니 뭐니 하면서 독학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강도 구매하는 건 어떨까? 인강은 무슨. 나한테는 나만의 리듬이 있어. 괜히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들어봤자 머릿속만 꼬이고 오히려 공부 안 된다니까.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책을 더 사고 스터디 카페를 더 길게 끊고 말지. 그럼 내가 공부 시작해서 당신 좀 도와줄게.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을 때마다 혼자서 끙끙거리는 건 한계 있잖아. 응? 나는 인강 결제해서 볼 테니까 당신이 머리 골치 아프게 된다 싶은 부분 내가 미리 확인하고 공부해서 당신 친절하게 잘 알려줄게. 영어 공부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당신 많이 도움받았잖아. 네가 가르쳐줘서 뭘 도움을 받아? 지 공부 실력 늘었다는 거 자랑질만 했지. 실질적으로 뭘 도움을 줬는데.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랑은 다르게 변리사 시험은 암기력에 이해력도 따라줘야 하는 거거든. 지금 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빨간 거 안 들어가게 얼큰한 국요리 해달라니까 청양고추 못 떠올렸던 게 너야. 그것만 봐도 이해력은 물론 지능까지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 괜히 우습게 보고 내상 입지 말고 그냥 주부일이며 식당 일이나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게 내조지. 되지도 않는 공부한다고 깝죽대는 게 내조가 아니야. 당신 말 다 했어? 나도 어릴 때 똑똑하다는 얘기 제법 듣고 산 사람이야. 네가? 이야, 우리 아내가 이제는 개그를 다 하네? 지금 그 말로 1년치 웃겼으니까 앞으로는 개그 치지 말고 우스운 인간 취급해주기 전에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나 해. 사람마다 깜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모르고 나대면 다치니까 좀 닥치고 인내하고 얌전히 내조나 하라고. 그럼 내가 너랑 장모, 장인한테 어련히 돌려주지 않겠냐?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떨어져도 가정 하나 돌보는 거 못할 인물이야? 얼굴 잘생겼지, 똑똑하지, 패기 넘치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게 나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좀 닥치고 있어. 남편은 자신을 믿고 가만히 지켜보라며 큰 소리를 쳐댔지만 결국 다음번에 시험 역시도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평균 기간이 3에서 4년이니까 아직은 한참 여유롭고 자신의 계산 범위 아니라면서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정이 떨어지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오기가 생겨서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며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죠. 고된 식당 일을 하는 가운데에 공부는 오히려 제게 즐거운 것이었고 낙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고된 현실도 크게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날이 쪼들리게 되는 돈이 유일한 걱정거리였지만
어느 날 엄마에게서 우연히 돈 문제가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김서방 말이다. 나는 참 대책 없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의외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가 싶더구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속 편하게 공부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엄마가 왜 시골에서 사과 농사하는 영숙이 아줌마랑 디저트 먹으러 카페 간 일이 있었잖니. 티라미수인가 뭐 피라미드인가 하는 디저트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딘가 되게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구나 싶더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김서방이지 뭐니. 김서방이 카페에 있었다고? 음악 소리 시끄럽다고 카페는 잘 안 가는 사람인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아는 척은 하디? 아니, 처음에는 나랑 분명히 눈 마주쳤는데 시선을 돌리더구나. 같은 테이블에는 어떤 귀티나게 입은 아줌마도 같이 있고. 귀티나게 입은 아줌마? 김서방이 그런 분이랑 딱히 인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혼자 노는 거 좋아해서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예전에 너랑 만난 게 봉사활동할 때였다며. 그때부터 두루두루 발걸 쳐놨나 보지. 하여튼 간에 내가 물어봤더니 나인 줄 못 알아봤다고. 그러면서 돈봉투 같은 거 어색하게 주머니에 넣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후원받은 거라더구나. 아는 분인데 자기 공부하는 거 도움 좀 주고 싶다면서 1,000만 원이나 주셨다고. 세상에, 1,000만 원이나? 그만한 돈을 후원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돼? 봉투까지 펼치며 보여주는데 아니라고 해본들 바뀌는 게 있니? 하여튼 김서방 제주도 좋아. 어쨌거나 너 요즘 경제사정 많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참 잘 됐지 뭐냐. 우연히 남편을 본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내용은 남편이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후원받았다는 것. 남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고 갑갑하기만 하던 경제적 사정이 조금은 풀려 숨통이 트일만해져서 좋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죠.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진즉에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또 솔직히 저야 남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보답을 바라고 헌신한다지만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그런 거액을 후원하나 싶어 따져보아도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일 뿐이라며 말을 흐리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던 저는 식당 일을 하루 쉴 때 몰래 남편을 추적해봤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아닌 PC방에서 가서 게임을 하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나오더니 호스트바로 들어가는 남편. 돈 많은 여자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수험 생활에 필요한 돈을 장만하나 싶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예감이 이상하여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죠. 야, 너 때문에 성병 걸린 거 어떡할 거야? 남편한테 둘러댄다고 정말 혼났다고. 대기 문란하게 몸 굴리다가 성병 걸린 걸 왜 날 탓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놈한테 올맞겠지. 시답잖은 소리하는 걸 보니 또 돈 뜯기고 싶나 봐. 이제 협박해도 돈 더는 못 줘. 나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그럼 뭐 어쩌시게? 잘 나가는 사업가 양반 남편으로 둔 분이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랑 놀아놨다. 대학 교수로 일하는 아들도 큰 충격을 받으실 테고. 어이쿠, 나라면 그렇게 절대 못할 텐데. 돈을 그만큼 처먹었으면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넌 대체 무슨 생각이니? 내가 아직도 배가 고파서 그래, 아줌마. 대신 돈값은 해야 하니까 몸이 간질간질하니 외로울 때 말하셔. 그때 내가 적당히 마사지 해줄 테니까. 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앞으로 또 협박질하기만 해봐. 오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거든. 댁 남편이랑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라도 한 번 더 들이대볼까 싶다. 야, 이 미친놈아. 이제 그만하라고.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제품 설명을 잘 읽으셨어야지. 내가 집요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아줌마, 젊은 놈 돈으로 사서 즐겼으면 뒷감당도 고려도 좀 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라 생각하고 잘 좀 챙겨줘. 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파탄 맞이할걸? 내 인생 걱정하기 전에 이미 조져버린 댁 인생이나 걱정하시죠. 저 이렇게 생활한 지가 1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 없었걸랑?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저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격했었던 남편의 후원자라는 사람의 정체가 사실은 상간녀에 불과했다는 것부터 남편이 1년이 넘도록 몸을 팔아가며 돈을 벌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변리사 시험은 그저 명목상의 목적일 뿐 잘생긴 얼굴과 젊음을 팔아 인생을 탕진하는 인간. 그게 바로 제 남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저는 더욱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게 되었는데요. 평소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되어 병실에서 숨만 간신히 쉬게 된 절망적 상황.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괴로운 중에 시름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식당일과 변리사 시험 공부뿐이었답니다. 그 덕분일까요? 1차는 물론 2차 시험까지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쉽게 느껴져서 스스로가 의아할 정도였는데요. 변리사 시험 쳤다는 거 결과 언제인지는 알아? 다음 주 아닌가? 다음 달이지. 그렇구먼. 어차피 그게 중요한가? 시험을 잘 치렀으면 뭐 발표야 언제든 나는 거고. 하나만 물어보자. 정말 붙고 싶은 건 맞아? 뭐? 그건 또 뭔 헛소리야? 시험 치는 동안 당신 방해했다는 타박 듣기 싫어서 그동안 나 많이 참았거든. 엄마 병문안 한 번 안 가도 그러려니 했고. 당연히 붙고 싶지. 별 헛소리를 다 듣겠네. 시험에서 붙어야 주변에서 나 인정하고 대단한 놈인 거 알아볼 거 아냐. 남자가 한 번 태어났으면 좋은 직업으로 폼 좀 잡아봐야 하잖아. 그러고 나중에 당신 도와준 사람들한테 보답은 할 거고? 보답? 뭐 그것도 여유되면 하기는 해야지. 솔직하게 말해줘. 나랑 엄마한테 보답하겠다는 건 진심이니? 아, 또 이게 짜증나게 하네. 시험 치기 전에 이랬으면 진짜 주먹 날아갔다. 알지? 내가 티를 안 내주면 안 낼 때 그냥 고분고분히 굴어. 가뜩이나 시험 때문에 예민한 사람 건들지 말고. 나도 식당이라면서 변리사 공부해서 2차 시험도 쳤어. 뭐? 1차를 통과했다고? 찍기가 제법 잘 통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당신 수준인 거겠지. 하여튼 이번 결과 보고 나보다 시험 성적 낮으면 당신은 그냥 때려치워. 설마 하니 식당 일에 집안일까지 하며 공부한 나보다 허접하진 않겠지? 당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잖아. 지랄을 한다. 그래, 너 따위한테 지면 당연히 때려치워야지. 덤으로 네 엄마 병간 후 내가 평생 동안 할게. 됐냐? 말로는 뭔들 못해. 야, 너 그냥 꺼져라. 장애 있는 년 걷어줬더니 사사건건 남편 속만 긁네. 넌 이 미친년아. 내가 합격하면 바로 팽해버릴 줄 알고 있어. 무릎 꿇고 울며 손발 닳도록 빌면 그나마 내가 고려는 해볼 텐데. 하여튼 넌 이제 곧 지금처럼 나댄 거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 자신이 시험에서 결과가 저보다 좋지 않으면 평생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던 남편.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불명이던 엄마가 갑작스레 숨을 거두고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리를 저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평생 제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엄마. 못난 딸의 육아까지 대신해가며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엄마의 식은 몸을 보니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준 아빠 덕분에 장례식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슬픔도 차츰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야, 장례식은 잘 치렀냐?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참여해서 보지 그랬어.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거겠냐? 그럼? 그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나 변리사 시험 발표가 이번 주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네 엄마 되졌다고 재수없게 장례식을 가고 있어? 부정한 기운 침범해서 합격에까지 영향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발표 날짜도 모르고 있다가 어차피 치렀으니까 상관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거야 그때 얘기고. 하여튼 넌 발표까지 집 들어올 생각 마라. 재수가 없으려니까. 발표까지는 너무 짧다. 앞으로 평생 안 들어갈게. 뭐? 평생? 이게 진짜 돌았나? 당신이 합격하건 말건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랑 더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든지 하자. 재산 반씩 나누고. 솔직히 내가 번 돈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당신이 요즘 후원금 받은 덕분에 얼추 지금 이혼해서 나누면 균형은 맞겠다 싶거든. 개소리하지 말고. 내 돈이 왜 네 돈인데? 그래. 그게 당신이란 인간의 본질이지. 하려는 말 잘 알았으니까 더 짓거리지 마. 당신 얘기 듣는 것도 이젠 힘들다. 지랄을 하세요. 아주 지랄을. 다리 저는 장애인은 년이 나랑 이혼하면 인생이 아주 편해질 줄 아냐? 인생은 드라마가 아냐. 이년아. 현실이라고 현실. 하긴 계집들은 죄다 하나같이 골이 비어가지고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된다 생각하고 인생 막 사는 것들 많지. 그런 년들 말로 똑같이 밟고 싶지 않음. 지금이라도 용서 빌어. 너나 잘하세요, 미친놈아. 우리 엄마랑 나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있던 버러지 놈이. 변리사 시험은 치기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 아주 이혼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원하는 대로 해줄게. 변리사 시험 발표 이후에 누가 후회하나 보자. 제게 후회하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던 남편은 역시나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인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를 일이었으나 제가 보기에는 놀러 다니기만 하고 공부는 나 몰라라에 호스트로도 일하고 있었으니 합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은 바로 저의 변리사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제게 구차한 모습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뭐에 씌었던 것 같아. 어디서 개가 짖나. 인간 말소리가 아니라 개소리가 자꾸 들리네. 당신이 나한테 화난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충분히 화날만 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장모님 장례식 불참했었던 건 당신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또 시험 합격을 해야 당신한테 내가 받은 것들 보답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있느라 많이 부담이 되고 예민했었던 거고. 이해해 줄 수 있지? 거짓말하지 마. 너는 변리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놈이었잖아. 솔직히 너 1차도 간당간당하게 통과했지? 변리사 언젠가는 될 거란 가능성에만 취해 있었을 뿐 진심으로 공부한 적은 있었니? 나야 늘 진심이지. 당신한테 진실된 사람 그 자체라고. 그런 놈이 몸 팔아서 돈 벌고 상간녀 협박으로 돈이나 뜯고 있어? 그건 당신이 알면 마음 아플까봐 그런 거야. 당신 경제적 사정 힘들까봐 내 나름대로 돈 벌어서 충당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대체 어떻게 알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호스트로 1년 넘게 일해왔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나랑 엄마가 주머니 사정 안 좋다고 말할 때 돈 보탠 적이 있긴 했니? 다 게임하는 데 쓰고 유흥비로 탕진만 했겠지. 됐고 이제 너 같은 허접 쓰레기랑 더 얘기를 섞고 싶지가 않네? 여보, 정말 이러면 안 돼. 나 사실 협박죄로 고소까지 당한 마당이야.
까딱하다간 범죄자 돼서 앞으로 시험 못 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러지 마. 우리 힘들 때 늘 함께였잖아. 응? 말을 똑바로 하자. 당신이랑 함께여서 내가 늘 힘들었던 거야. 그럼 우리 애라도 나한테 줘. 양육비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주면 내가 책임지고 나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기를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더 상대해봤자 개소리뿐이니까 차단할게. 여보, 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살려줘. 여보. 결혼 전에는 다정하다, 결혼 후에는 제 헌신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도 없이 제게 고생만을 준 남편. 그런 남편은 협박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범죄자 딱지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점쟁이의 예언대로 남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네요. 저는 세상에는 아무리 헌신을 해도 돌아오지 못할 사랑이 있다는 걸 엄마의 죽음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게 많이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에 매어있기보다는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엄마를 위해 더 자주 웃으려고요. 아이를 기르며 별리사 일을 해나가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만날 좋은 인연들과 더 즐거울 인생을 기대해 보려고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